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 이제 우리가 원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볼 건데요. 자, 교재는 38쪽 자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나라 앞에 했었던 거 자 이제 어떻게 돼요? 자,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어느 정도 암기가 이제 아마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 중국에 대한 이야기. 최초의 국가 기록으로 남아있는 하나라가 있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은나라, 은나라는 갑골문자, 그 다음에 주나라, 봉건제도, 춘추전국시대를 간다라면 철기. 자, 진나라는 자 통일정체, 한나라는 한족문화의 기틀 완성. 그리고 난 다음에 위진남북조 시대. 북조와 남조의 문화적 성향 차이 비교하시면 되고요. 이 위진남북조 시대를 통일했었던 게 수나라인데 수나라는 문제는 과거제, 양제는 대우나. 자, 그리고 단명을 하죠. 어쨌든 자 당나라로 발전됐을 때 키워드는 율령체제의 확립. 그래서 안사이난 이전의 모습과 안사이난 이후의 모습을 비교해라. 당나라가 무너지면서 이제 5대 19개 혼란이 있었는데 그 5대 19개 혼란은 그냥 절도사들의 난립 이러면 됩니다. 그래서 이 혼란을 다시금 통일했었던 게 송나라인데 이 송나라의 키워드는 문치주의 정책이죠. 그 문치주의 정책은 황제권 강화를 위한 게 목적이었었으나 결국은 국방력의 약화를 가져왔다. 그 결과 이민족의 침략과 공격을 많이 받게 되는데 그래서 많은 세패도 지불했고 그 당시에 이제 송나라와 같은 시기 활동했었던 그 이민족의 정복왕조들은 10세기에 자 누가 있었고요? 거란, 11세기에 서하, 12세기 여진, 13세기 몽고가 성장을 했고 그 몽골 자, 그 몽골이 자 결국은 중국 자 전체를 차지하는 최초의 정복 왕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 전체를 차지한 정복 왕조는 두 개가 있어요. 원나라와 나중에 청나라가 있는데 자 원나라가 먼저 있으니까 최초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원나라에 대한 이야기. 이 원나라는요, 집권자 중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칭기스칸, 자 칭기스, 자 칸이 있는데 칭기스칸이 원래 이제 태무친이죠. 이름이 태무친인데. 이 태무친이 이제 칸으로 칸이 왕, 군주 이런 뜻인데 군주의 자리에 이제 추대가 된 겁니다. 아무튼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징기스칸 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자, 첫 번째 간단하면 일단 카라코롬을 중심으로 해서 이 카라코롬이라는 게 도시 이름인데요. 몽골권입니다. 자, 카라코롬을 중심으로 해서 자, 누구들을 몽고족을 다 통일한다. 자, 몽고족을 통합했다. 이럴까요? 몽고족을 통합했다. 그때 군사적 기반이 됐었던 게 뭐냐면 자 우리 앞에 강의에서 살짝 이야기를 한 걸로 기억하는데 백호제, 천호제, 만호제 요겁니다. 그래서 천호제와 백호제 이거는 평상시에는 행정 조직이었었다가 유사시에는 자 무슨 조직으로 군사 조직으로 활용됐었던 게 천호제, 백호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러한 군사적 기반을 두고 자 여기 있는 몽골족들을 다 통합을 했다더라. 하나 더 뭔데라면은요 여기는 이 징기스칸 때 호라즘이라는 애들을 장악하거든요. 그러면 호라즘이라는 애들을 자 정벌 하게 되는데 이 호라즘은 중앙아시아에 있는 애들이에요. 이슬람 왕조인데 이 호라즘이라는 애들한테 징기스칸이 좀 친하게 지냅시다라고 사절단을 보냈는데 겁대가리 없이 이 호라즘에서 징기스칸의 사절단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래 결국 이제 호라즘을 완전하게 자 쑥대밭을 만들어 버립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호라즘이 중앙아시아 쪽 비단길. 아하. 그래서 무슨 길을 완전히 장악한 거냐면 비단길 쪽을 장악한 겁니다. 이 카라코롬이라는 게 이제 몽골 고원 쪽에 있는 도시거든요. 그럼 여기는 이 카라코롬은 자 수도인데 여기를 중심으로 통합했다는 얘기는 무슨 길은 이미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초원길. 초원길은 이미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원길을 이미 장악을 했고 여기는 호라즘을 정벌해서 비단길까지 자 완전하게 장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간다라면 여기에 자 누가 있었냐면 자 오코타이칸. 자 오코타이칸. 이 오코타이칸이 자 누구를 먹냐면은요 금나라를 정벌합니다. 자 금나라를 정벌했고요. 금나라 정벌했다. 금나라 정벌. 그 다음에 세 번째 간다라면 자 몽케칸이 있는데 이 몽케칸 때 훌라구. 이 훌라구가 자 원정을 떠나는데 이 훌라구의 원정 이걸 통해서 무슨 칸국이 만들어지냐면 일칸국이 만들어지거든요. 좀 이따 이야기하면 몽골은요 이 몽골 대제국이라고 했었을 때 실제 보면은 자 어떻게 돼 있었냐면 유럽과 아시아에 걸친 대제국이잖아요. 그래서 유라시아에 걸친 이런 대제국인데 여기에 원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4개의 칸국이 있어요. 그래서 차카타이 칸국, 오코타이 칸국, 그 다음에 킵차크 칸국, 일칸국 이렇게 이제 칸국들이 있는데 그 칸이라는 게 자 가한을 말하는 거고 이 가한들이 다스리는 나라 요거를 우리가 칸국, 한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한국 이쪽인데
여기에 자 누가 있었냐면 아바스 왕조라는 애들이 있어요. 아바스 왕조라는 아이들과 자 누가 있었던 거냐면 셀주크 투르크가 함께 있었는데 그들을 이제 무너뜨리고 요 자리에 무슨 칸국을 만들었다? 일칸국을 만듭니다. 그 일칸국 만들 때 이 원정을 떠났던 장군이 바로 훌라구라는 거. 자 그러면 요 위쪽이 킵차크 칸국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유럽 쪽이에요. 유럽 쪽인데 요 킵차크 칸국을 건설할 때 원정을 떠났었던 건 누구냐면 바투 장군입니다. 그래서 바투 장군이 원정을 떠났다. 그러면 4개의 칸국은 다 외울 필요 없이 자 2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여기에 무슨 칸국? 킵차크 칸국. 요거는 1칸국.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오코타이 칸 때, 요때 자 누구의 원정이 있었냐면 바투 장군의 원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투 장군의 원정 이걸 통해서 무슨 칸국이 건설될 것이다? 킵차크 자 칸국이 이렇게 건설이 됩니다. 킵차크 칸국이. 아무튼 자 집권자들 네 번째 간다라면 이번에는 자 쿠빌라이 칸이 나오는데요. 이 쿠빌라이 칸이 세조인데 얘가 일단은 자 누구를 복속시키냐면 고려를 자 복속을 시켜요. 고려를 복속시켰고 1259년도에 고려를 복속시키면서 결국은 정치적 업적이 이제 그 평가를 받으면서 1260년에 이제 칸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데 고려를 일단 복속했고 두 번째 간다라면 국호를요. 나라 이름을 자 국호를 뭐라고 바꾸냐면 원이라고 이제 몽골이 아니라 원이라고 이제 국호를 자 바꾸게 됩니다. 국호를 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 어디로 천도하냐면 베이징으로 자 이렇게 천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베이징으로 천도했는데 중요한 건 이 당시에 베이징을 뭐라 불렀냐면 대도라 불렀어요. 이 대도란 단어가 시험에 무지하게 출제가 잘 될 겁니다. 다시 앞쪽에다 제가 정리를 하나 해드릴 건데 어떤 거냐면 이 대도가 여러분들 자 베이징을 말하는 건데 베이징을 수도로 삼았었던 정복왕조. 그러니까 정복왕조는 한족이 일단 아닙니다. 그러면 한족이 아니면서 한족을 지배했었던 왕조들인데 이 정복왕조 중에 베이징을 수도로 삼았었던 나라는 금나라, 원나라, 청나라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금나라는 베이징을 자 뭐라 불렀냐면 베이징을 자 중도라 불렀어요. 중도. 그다음에 얘는 뭐라 불렀냐면 대도라 불렀고요. 얘는 연경이라 불렀습니다. 연경. 자 여러분들 자 우리 시험에서는 요거 그리고 요 정도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된다. 다시 가면 베이징을 자 수도로 삼았었던 정복 왕조들이 있는데 자 그중에 금나라는 당시 베이징을 중도라 불렀고 원나라는 대도라 불렀다. 청나라는 연경이라 불렀다. 여기 별표 들어간 거 보이죠?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수도를 베이징으로 옮긴 게 누구 때라는 겁니까? 쿠빌라이 칸 때. 됐죠? 그리고 국호는 원으로 자 이렇게 바꿔놨네요. 자, 세 번째 간다라면 여기 있는 이 쿠빌라이 칸이요. 쿠빌라이 칸이 어디 원정을 떠나냐면 일본 원정을 떠나요. 자, 일본 원정을 떠났는데 2번에 걸친 원정을 가거든요. 그런데 일본 원정은 결국 태풍 때문에 전부 다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 일본사를 나중에 배울 때 그럼 이 공격을 받았던 거 물론 일본의 어떤 그 당시 정권이 무너진 건 아니지만 쇠퇴되거든요. 누구냐면 가마쿠라 막부. 그래서 일본에 가시게 되면 이제 가마쿠라 막부 시대가 있는데 이 가마쿠라 막부가 자 뭐 되는 쇠퇴되는 자 계기가 됩니다. 멸망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정이 실패한 거예요. 태풍 때문에 자 실패를 하죠. 그 다음에 이 쿠빌라이 칸에서 꼭 기억할 게 뭐냐면 남송을 멸망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남송을 멸망시켰다. 그래서 쌤이 다시 한번 자 빨간색으로 한번 비추어 볼게요. 징기스칸은 호라즘을 먹었다. 요거 하고 오코타이 칸은 금나를 먹었다. 요거 하고 쿠빌라이 칸은 남송을 먹었다. 요거 순서대로 조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예요. 이 칸의 업적을 물어볼 때는 자 주로 누가 나오냐면 쿠빌라이 칸이 나와요. 그런데 요거를 함정팔 때 징기스칸하고 이제 섞어서 출제가 될 겁니다. 자, 요 정도. 그러면 이 원나라는 좀 아까 자 무슨 대제국? 몽골 대제국이 이제 건설되었을 때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원나라 플러스 자 몇 개의 칸국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4개의 칸국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원나라와 자 4개의 칸국의 연맹체의 성격을 띠는 거예요. 그 전체를 묶어서 자 여기 있는 몽골 대제국이다라고 이제 자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럼 이 4개의 칸국 중에 차카타이 칸국, 오코타이 칸국은 자 시험이 안 나오니까 개무시하시고 2개만 기억을 하는 겁니다. 무슨 칸국? 킵차크 칸국. 그 다음에 1칸국. 2개를 기억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이 킵차크 칸국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유럽 원정. 그 유럽 원정을 떠났던 게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바투 장군인데 이 바투 장군이 유럽 원정을 떠날 때 이용했었던 길이 뭐냐는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 그걸 물어봐요. 그래서 이 바투 장군은 무슨 길을 이용했냐면 바로 초원길을 이용해서 유럽 원정을 갑니다. 그러면 일칸국을 건설할 때 아까 누가 있었냐면 훌라구라는 장군이 있었죠. 훌라구. 그럼 이 훌라구는 무슨 길을 이용해 들어가냐면 얘는 비단길을 이용해서 들어갑니다. 자, 중요한 건 이쪽이 중요합니다. 어쨌든 몽골 대제국은 이렇게 원나라와 4개의 칸국으로 자, 구성되어 있는 대제국을 말한다. 여기서요. 얘들이 유라시아 대륙에 걸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서교통로를 완전하게 장악을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동서교류가 매우 활발했다. 자,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그럼 동서교류가 매우 활발했었을 때 초원길도 장악을 했고요. 비단길도 장악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바닷길도 많이 이용해요. 바닷길 이용하는데 자, 각각의 특징. 초원길에서 일단 봐야 될 거는 초원길에서는 역참제라는 게 자, 실시가 됩니다. 역전제라고도 하고요. 역참제라고도 하는데 이 역참제라는 거는 이 마구간을요. 스테이션, 역을 40km마다 하나씩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 수행자라든지 아니면 여행자들이 말 타고 가다가 지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바꿔 탈 수 있는 시스템. 이게 이제 역참제. 역전제라고도 하고요. 자, 초원길에 주로 있고 비단길에도 자, 일부 역참이 설치가 될 겁니다. 오아시스에. 자, 그 다음에 바닷길도 활발하게 이용한다고 그랬는데 따라서 얘를 또 무슨 박사가 있다? 시박사가 있죠. 시박사가. 그래서 당시에 이 원나라 때 가장 번영을 누렸던 항구가 어디냐면 취안저우. 그래서 이렇게 국제 무역항으로 발전돼 있었죠. 시박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당나라, 현종, 당나라 때부터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때까지 시박사는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 그럼 이 동서교류가 이렇게 활발했을 때요. 동서교류가 활발했었을 때 자, 얘네들이 자, 뭐가 필요하냐면 단일 화폐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단일 화폐를 자, 만들어야 되는데 은을 쓰면 좋긴 해요. 은을 단일 화폐 쓰면 좋긴 한데 은의 양이 그렇게 풍부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은을 메인 화폐로 쓰지 못했고요. 어떤 거냐면 교초를 메인 화폐로 씁니다. 교초를. 그러면서 이제 은을 자, 서브 화폐로 이렇게 사용하죠. 어쨌든 교초가 단일 화폐라는 거. 자, 네 번째. 그럼 동서교류가 이렇게 활발했었을 때 인적 교류라든지 문화 교류가 또 활발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화 교류가 활발했었을 때 이슬람과 친하게 지내요. 자, 그래서 이슬람에 무슨 과학이 많이 들어오냐면 자연과학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럼 영향을 받기만 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그럼 이슬람의 자연과학에서 여러분들이 천문, 역법, 요거를 우리가 역법, 요거를 기억해야 되는데 이 역법에 이슬람의 달력에 뭐가 있냐면 회회력이라는 달력이 있거든요. 그 회회력이라는 달력, 이슬람교를 회회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회회력을 참조해서 만든 달력이 뭐냐면 여기에 있는 수시력이라는 달력이 만들어져요. 수시력. 곽수경이라는 사람이 만들 거거든요. 곽수경이 만들 건데 사람 이름은 그닥 중요하진 않고요. 일단 쌤이 달력을 떼낼게요. 역법. 자, 역법 갑니다. 선명력, 수시력, 대통력, 그리고 시헌력. 다시 가면 시헌력, 대통력, 자, 그리고 수시력, 선명력. 자, 이렇게 달력을 우리가 나열해보면 머리 글자를 가세요. 선수, 대쉬 이렇게 합시다. 선수가 작업을 걸어왔어. 대쉬한 거죠. 자, 선수, 대쉬 머리 글자를 기억하시고 왕조를요. 자, 마지막 왕조부터 나열하시면 돼요. 중국의 마지막 왕조가 누군지 아세요? 청나라입니다. 아직 안 배운 친구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청나라입니다. 청나라. 이 앞에 있는 나라가 누구냐면 명나라입니다. 그럼 명나라 앞에는 지금 배우고 있는 원나라입니다. 이 앞에는 송나라죠. 그래서 얘는 당나라 때 만들어져서 송나라 때까지 유행을 합니다. 그럼 어쨌든 왕조는 거꾸로 나열해라. 머리 글자로 선수대시. 쌤, 이 중에 시험에 나오는 거는요. 누군데요? 2개가 나올 겁니다. 수시력 요거 하고 자, 그 다음에 시연력 요 2개만 나옵니다. 2개만 나오는데 어쨌든 왕조를 거꾸로 나열하면 이게 나중에 혼동이 안 되기 때문에 선수대시 머리 글자로 다 기억하시고 객관식인 건 아니죠? 객관식이니까 선수대시라고 공부하시고 시험에 나오는 건 2개다. 그럼 여기는 이 수시력은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면 이슬람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이슬람 자연과학. 그러면 시연력이라는 거는 누구 영향받았냐면 서양의 자연과학. 그랬을 때 아담 샬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는데 이 아담 샬이라는 예수의 소속의 선교사가 청나라에서 이 아담 샬 같은 경우는요. 명나라 말기에도 활약을 해요. 명나라 말기에도 활약을 하는데 청나라 때 시연력을 제작을 해줍니다. 그래서 선수대시라고 공부하시고 실제 시험에 나오는 두 가지 수시력과 시연력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돌아올까요? 그러면요. 이슬람의 자연과학의 영향도 받았는데 그래서 수시력 하나 기억할 건데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4대 발명품 기억나시나요? 종이, 화약, 나침반, 인쇄술. 그중에 종이. 이 종이는 한나라 때 발명이 되죠. 그리고 이슬람으로 넘어간 거는 당나라 때입니다. 탈라스 전투에서. 그럼 그 나머지 자 화약이라든지 나침반이라든지 자 인쇄술. 자 화약, 나침반, 인쇄술. 이것들은요. 언제 발명됐습니까? 송나라 때 발명됐죠. 송나라 때 발명됐는데 이것이 이슬람으로 전파된 게 원나라 때입니다. 그러니까 원나라는 그만큼 자 국제적인 문화가 발전된 거죠. 왜? 동서교류가 매우 활발했기 때문에. 됐죠? 그래서 이것이 전파되었다. 서로 이제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올릴까요? 5번째. 여기는 이 몽골 대제국에서요. 다양한 자 종교들이 유행을 하는데 다양한 종교들이 유행을 하는데 이때 뭐가 처음 들어오냐면 요게 처음 들어옵니다. 자, 크리스트교가 처음 전파가 된다는 거. 자, 보실까요?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었던 것 중에 당나라 때 외래 종교는 무조건 다 당나라 때 들어온다. 두 개 빼고. 뭐죠? 불교와 크리스트교. 불교는 한나라 때, 크리스트교는 원나라 때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됐죠? 그래서 크리스트교가 전파됐다는 거. 종교 중에 이슬람교 당연히 유행합니다. 하지만 이슬람교가 처음 들어온 건 아니에요. 이슬람은 당나라 때 이미 들어옵니다. 이슬람교 유행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종교가 유행하냐면 티베트 불교. 이 티베트 불교가 유행을 하는데 이거를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라마교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티베트 지역에서 유행했었던 자 불교, 티베트 불교를 라마교라고 하는데 이 라마교를 무슨화 시켰다고요? 국교화시킵니다. 우리 앞에 강에서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서하라는 나라 있잖아요. 서하는 그냥 뭐라고 나와요? 불교를 국교화시켰다. 이렇게 나옵니다. 정보강조 설명할 때 불교를 국교화. 그럼 여기를 설명할 때는요. 뭐라고 나와야 돼요? 라마교를 국교화시켰다. 이래야 돼요. 혹은 티베트 불교란 말을 그대로 쓰고 싶으면 말 그대로 그냥 풀네임을 써야 돼요. 뭐라고요? 티베트 불교를 국교화시켰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냥 불교를 국교화시켰다. 이러면 앞에 있는 서하고 섞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는 자 티베트 불교를 국교화시켰다. 혹은 라마교. 이게 잘 나올 거예요. 라마교를 국교화시켰다. 자 티베트 불교를 우리는 라마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교가 뭐하고 있다? 유행하고 있다라는 거. 그 정도 확인하시고요. 이 몽골을 설명하면서 쌤이 키워드를 지금 이야기를 안 했는데요. 키워드가 뭐냐면 몽고인 제일주의입니다. 몽고인 제일주의. 그러니까 몽고인이 짱이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몽고인 제일주의 정책을 쓰게 되는데 몽고인 중에 일단은 1신분은 당연히 몽고인이고요. 2신분이 중요한데요. 생목인이라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 생목인은 목자가 눈목자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색깔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들 같은 경우는 서역지방, 유럽지방 이쪽에 이제 살고 있던 애들인데 눈빛이 좀 파란 애들 있잖아요. 걔들입니다. 이 생목인들을 자 뭐에 맡겼냐면 회계 업무, 재정 업무. 와우, 돈 관리를 맡긴 겁니다. 돈 관리. 그만큼 그들을 우대한 거죠. 그럼 3신분은 누구냐면 3신분들은 한인이거든요. 한인인데 자 4신분은 남인이랍니다. 근데 둘 다 한족이에요. 뭔 말이냐면 자 보세요. 여기에 있는 금나라가 있었을 때 이 금나라한테 한족들이 지배받고 있는 거죠. 여진족한테 한족들이 지배를 받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몽고가 침략해서 금나라가 망하고 여진족 얘들은 도망갑니다. 그럼 여기 있던 한족들은 몽고한테 지금 또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죠? 원나라한테 또 지배를 받을 거예요. 그럼 요 아래에 있던 아이들, 요 아래에 있던 아이들이 남성인데 얘네들도 결국은 얘한테 지배를 받죠. 그런데 여기는 이 금나라가 망한 시점은 1234년이고 남송이 망한 시점은 1279년이거든요. 요거는 오코타이 칸한테 망했고 요거는 쿠빌라이 칸한테 망했거든요. 그러면 원나라 입장으로만 이야기한다면 요쪽에 살고 있던 아이들은 빨리 망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저항을 적게 한 거고 요쪽에 있던 아이들은 마지막에 망했기 때문에 저항을 마지막까지 한 놈들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던 한족이든 여기 있던 한족이든 다 같은 한족인데도 불구하고 몽고 입장에서는 얘들이 더 싸가지가 없이 보이는 겁니다. 이해돼? 그래서 같은 한족이지만 이쪽에 있는 남송에 살고 있었던, 즉 강남 지방에 살고 있었던 한인들을 더 차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인이라 불려진 얘들은 삼신분인데 화북 지방에 살고 있던 애들이고, 남인이라 불려진 얘네들은 강남 지방입니다. 그럼 강남 지방에 대한 차별이 더 심했다. 따라서 강남 지방은 나중에 무슨 사상의 중심지가 된다? 반원 사상의 중심지가 됩니다. 원나라에 대한 저항이 가장 거칠하게 나타났었던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건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자, 이때 CF 생목인 중에 여러분들이 자 기억할 사람이 있는데 생목인 중에 누구를 기억하냐면 마르코 폴로. 이 마르코 폴로가 베네치아 사람이에요. 베네치아 사람인데 원나라에 와서 생활하다가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기행문을 남겼는데, 자, 이게 뭐냐면, 자, 동방견문록이라는 책을 남길 겁니다. 이 동방견문록이 나중에 유럽 사람들의 어떤 그 호기심을 유발시켜요. 왜냐면 여기다가 이 찌빵구가 일본인데 그 찌빵구 이게 저편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일본을 묘사할 때 막 금덩어리가 굴러다니는 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금덩어리가 굴러다니는 나라. 물론 이 마르코 폴로가 일본에 간 건 아니에요. 근데 일본에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워 듣고 그걸 좀 과장해서 쓴 겁니다. 그럼 일본에 누가 왔다 갔죠? 그렇죠. 쿠빌라이 칸 때 일본 원정을 갔잖아요. 그리고 쿠빌라이 칸 때 일본 원정을 갔는데 그 갔다 온 아이들이 원정은 실패했지만 어쨌든 막 가서 막 영웅담 이런 거 얘기할 거 아닙니까? 내가 적을 10명을 죽였어 막 이런 거. 그런 이야기를 주워 듣고 일본에 대한 묘사를 잠깐 해놓은 거죠. 거기서 막 금덩어리가 굴러다니는 나라. 그럼 유럽에서 이 책이 자 계속 확산될 때 사람들의 입장에서 와우 여기는 막 금덩어리가 굴러다닐 때 가볼까? 나도 가서 금 좀 짚고 싶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나중에 무슨 노개척에 신앙노개척의 하나의 자 자극제가 됩니다. 됐죠? 그리고 마르코 폴로는 13세기 쿠빌라이 칸 때 왔었던 겁니다. 자 13세기 인물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분 바투타가 있는데요. 자 이 이분 바투타가 원나라에 와서 생활하다가 여행기라는 책을 썼는데 이 이분 바투타 같은 경우는요. 모로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쪽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 바투타가 자 이쪽에 모로코 아프리카 쪽의 사람인데 중국에 와서 생활하고 돌아갑니다. 돌아갔고 얘가 누구를 만나냐면 이쪽에 서아프리카 쪽에 가게 되면 말리 왕국이 있었어요. 이 말리 왕국의 전성기가 14세기 누구 때냐면 만사무사라는 자 집권자가 있었을 때의 전성기거든요. 말리 왕조.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면 14세기에 만사무사의 집권기 그때 얘가 여기 왔어요. 와서 누굴 만나냐면 그 만사무사의 동생을 만납니다. 누가? 이분 바투타가. 그럼 만사무사의 동생을 만났다? 이분 바투타? 그러면 얘는 몇 세기 사람입니까? 14세기. 됐죠? 그래서 원나라에 왔었던 생목인들 중에 마르코 폴로와 이분 바투타를 자, 꼭 기억하시는데 세기까지 확인하시고 하나 더 추가를 하시면 이 마르코 폴로가 시험에 기출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원나라에 들어올 때의 길과 원나라에서 돌아갈 때, 즉 이탈리아 베네치아로 돌아갈 때 그 루트가 달라요. 들어올 때는 비단길로 들어왔는데 나갈 때는 무슨 길로 나가냐면 바닷길로 나갑니다. 비바라 갑시다. 비바. 됐죠? 근데 얘들은 들어오는 길과 나가는 길이 똑같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 묻지 않을 거고 마르코 폴로만 참고로 비단길로 들어와서 무슨 길로 나갔다? 바닷길로 나갔다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하나 더. 여기에요. 교황사절단이 들어와요. 그래서 교황사절단 누가 들어왔냐면 카르피니 말고 리비루키 뭐 이런 사람도 들어오는데 카르피니 정도만 이름을 확인합시다. 그럼 얘도 뭐 생목인으로 분류해도 됩니다. 그러면 원나라에 왔던 생목인 굳이 얘까지 포함시킨다면 몇 명을 기억해라? 3명. 마르코 폴로, 이분 바투타, 자 그리고 카르피니. 얘가 누구 사절단이라고요? 교황사절단. 그러면 여기에 크리스토교가 자 전파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최초의 교회도 이때 만들어집니다. 원나라 때. 됐습니까? 아무튼요. 자, 생목인까지 말씀드렸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몽고인 제일주의가 키워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요. 사대부들을 즉 이 원나라 앞에 있던 송나라 때의 집권층 그들을 개무시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나라가 빠르게 망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이게 작용이 될 겁니다.
그랬을 때 무슨 지방이? 강남 지방이 반원 사상의 중심지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각각의 농민 반란이 벌어질 겁니다. 자, 반원 사상의 자, 중심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명나라가 건국될 건데 명나라는 따라서 무슨 지방에? 강남 지방에 그래서 건국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줍니다. 자, 이제 이 몽골 대제국이 쇠퇴가 되고 무너질 건데 쇠퇴되는 과정을 본다라면 첫 번째 일단은요. 자, 왕실의 사치와 낭비 이런 거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망한 모든 왕조, 전 세계 모든 왕조들은 다 공통적으로 망할 때 이런 징조는 다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가 없고요. 자, 이걸 갈게요. 자, 원나라의 왕위 계승 다툼. 그러니까 내부 분열이 벌어진 겁니다. 왕위 계승 다툼. 그 다음에 지나친 종교 행사. 뭐가 있었죠? 라마교라는 게 국교잖아요. 그럼 라마교라는 이 종교 행사를 국가가 지금 개최하는데 초라하게 막 초코파이 갖다 놓고 자 이렇게 행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행사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자 재정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주 너무나 많이 이 행사를 개최하다 보니까 국가 재정을 좀먹는 그런 요인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재정이 약화됐어? 야, 국가가 돈이 없어? 망하는 나라들의 공통점. 뭐 하면 됩니까? 야, 돈 없으면 쥐어짜면 되지. 누구 거? 백성들 거. 그러니까 백성들에 대한 무슨 수탈이? 세금 수탈이 늘어나는 거죠. 또 하나. 돈이 없단 말이야? 그럼 세금 수탈? 이거 말고 야 찍어내면 되지. 그러니까 경제관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는 화폐, 즉 뭐죠? 교초죠. 교초를 남발한 겁니다. 여기 있는 국가의 재정이 약화됐을 때 자 이렇게 된 거죠. 세금 수탈과 교초 남발. 그럼 교초가 남발이 되면 통화량이 많아지죠. 그럼 통화량이 많아지면 화폐의 가치는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죠.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자 물가는 자 뭐게 된다? 오르게 됩니다. 자 물가가 상승이 되면 결국은 서민들은 자 먹고 살기가 너무나 어려워지게 됩니다. 맞죠? 그래 이것 때문에 자 결국 백성들 농민들의 불만이 컸고 아까 얘기했던 강남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저항이 크게 확산이 되는데 무슨 적의 난이 벌어지냐면 홍건적의 난이 벌어집니다. 자 무슨 적의 난이 벌어졌다고요? 홍건적의 난. 홍건적의 난. 자 홍자가 붉을 홍자입니다. 여러분 앞에서요 황건적의 난. 자 다시요. 지금까지 봤었던 왕조별 시험에 나오는 농민 반란을 쌤이 요약해 볼게요. 진나라 때 진승과 오광의 난. 한나라 때 황건적의 난. 그겁니다. 황건적의 난. 이거는요 홍건적의 난.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당나라 때는 자 황소의 난이 있었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원나라 말기에 홍건적의 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거 홍건적의 난에 가담했었던 주원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홍건적의 난에 가담했던 주원장, 이 주원장도 농민 출신이거든요. 이 주원장이 강남의 난징에 자 뭘 건국할 거냐면 명나라를 이렇게 건국을 할 겁니다. 그러면 강남의 난징에 명나라를 건국했고 자 결국 어디를 자 장악해 올라가냐면 베이징을 자 장악을 합니다. 그럼 베이징을 장악했다. 베이징은 누구의 수도였었습니까? 원나라의 수도잖아요. 대도. 그죠? 그래서 베이징을 장악했다는 얘기는 이제 원나라를 북방 몽골 구원 쪽으로 다시 올려보낸 겁니다. 중원의 질서를 한족들이 되찾은 거죠. 자 수도가 어디라는 거? 난징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조심할 거. 아직까지 여기 있는 이 주원장이 태조 홍무제인데 홍무제 때까지는 자 베이징을 장악했으나 수도는 여전히 난징입니다. 나중에요 베이징으로 다시 수도를 옮기는데 그거는 영락제라는 황제 때 옮길 거고 이 부분은 제가 명나라에 가서 다시금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보광조 중국 최초로 전역을 장악했던 원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봤는데 교재에서 앞에 부분에 쌤이 34쪽 여기부터 좀 더 함께 봐준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교재를 조금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서 쭉 가시게 되면은 자 지주존호제는 의미가 없다. 토지제도 다시 마무리해 볼까요? 주나라 때 정전제, 한나라 때 한전제, 위진남북조 시대 북위에서 균전제, 그리고 수당 시대의 균전제. 됐죠? 그러니까 정전제, 한전제, 균전제. 그런데 당나라 때 안사이 난 이후에 지주존호제. 그래서 중국이 망할 때까지. 그럼 여기는 의미 없죠. 사대부 밑줄 그시면 되고요. 사대부는 자 황제가 직접 채점한 뭐를 통해서? 전시를 통해서 관료로 올라온 아이들이다. 자 농업 발달에서는 자 디귿번 밑줄, 자 그다음에 리을번 밑줄.
2년 3모작 기억나시나요? 당나라에서 설명했었던 2년 3모작. 요거는 당나라. 그래서 이거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농업기술이 이모작과 이기작이다. 그래서 이모작, 이기작은 둘 다 송나라이기 때문에 자 의미를 구분할 필요는 없고 그냥 송나라다. 그 다음에 미음번 밑줄 그십시오. 양쯔강 하류가 최대 곡창지대가 됩니다. 그래서 화북지역의 경제력을 추월하죠. 이건 언제 설명했었죠? 위진남북조 시대에 제가 양쯔강 하류를 설명하면서 이거 설명해드렸었죠. 그죠? 자, 별표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석탄 사용이 자 본격화되었다. 그래서 밑에 가시면 수공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기억번 행과 작. 다시 한번 갑니다. 행이란 단어만 뜨면 당나라 때 상인들의 조합. 행, 작으로 나오면 송나라 때 상인과 수공업자들의 조합. 작이 추가된 거죠. 자, 그 다음에 공소, 회관 이런 단어가 나오면 명청시대라고 말씀드렸고요. 밑에 가시게 되면 이제 디귿번 교자와 회자. 자, 화폐도 한번 앞에서 정리를 해드렸는데 되짚어 볼까요? 춘추전국 시대에는 명도전, 진나라 때는 발량전, 한나라 때는 오수전, 당나라 때 비전이라는 약수 어음이 쓰였고요. 송나라 때 교자와 회자, 그리고 원나라 때 교초. 여기까지 이제 배운 겁니다. 명나라 때 가게 되면 보초라는 것도 있죠. 보초. 그랬다가 명나라 말기에 은으로 바뀌어서 청나라 때까지 은이 메인 화폐입니다. 어쨌든 디귿번 교자와 회자 밑줄 그으시고요. 대외무역으로 가게 된다라면 자 기억번 항저우와 광저우에 자 무슨 박사가 있었다? 시박사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무슨 반을 사용했습니까? 나침반. 이 나침반 자체가 송나라 때 발명된 거거든요. 그럼 나침반이 발명됐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돼요? 길을 잃지 않고 먼 거리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송나라 때 바닷길을 통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일본까지. 일본의 동전과 도자기 막 이런 것까지 수출을 합니다. 그만큼 이제 원거리 무역도 발전되고 있다. 다음 따라 17번에 자 별표할 거고요. 17번에서 자 시대별 집권 세력에다가 별표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명청시대 집권층은 자 다시금 쌤이 자 부연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나머지는 읽어보십시오. 오른쪽에 가게 되면 탕후다라 18번은 자 별표는 필요 없고 해석된 부분에 송나라 때 과거제도에서 전시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 한번 꼭 읽어봐 두시기 바랍니다. 그 옆에요. 핵심 체크 쪽에 자 진종이라는 왕의 권학문이라는 거 보이나요? 권학문 무슨 뜻이죠? 학문을 권하는 글 이런 뜻이잖아요. 요게 시험에 나올 겁니다. 별표하시면 되고요. 진종의 권학문. 그러니까 과거를 통해서 네가 사대부가 된다라면 정치적인 자 그다음에 경제적인 자 그런 부와 권력을 다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열공을 하거라 이런 겁니다. 됐죠? 다시 그 본문 돌아오시게 되면은 자 성리학이라는 게 나옵니다. 성리학. 자 간략하게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에요. 유가 사상이 있는데 이 유가 사상이 종교, 생활 규범으로 발전된 거를 우리는 유교라고 합니다. 그러면 유가 사상과 유교를 연구하는 학문을 우리는 유학이라고 합니다. 자, 유학에는 종류가 있는데 우리 배웠었던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바로 훈고학이라는 유학이 있습니다. 이 훈고학은 언제부터 연구가 시작됐냐면 한나라 때부터 연구가 시작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진시황이 무슨 갱유 해놨기 때문에 분서갱유. 됐니? 다시 갈게요. 당나라 때 집대성 될 겁니다. 누구 했었죠? 공영달의 오경정이. 이거 외우셔야 돼요. 공영달의 오경정이. 그러면 훈고학이 집대성 되었다. 완성되었다. 발전되었다. 그런데 한계점은 학문의 회귀라. 그래서 그 회귀라 그의 반발로 나타난 게 바로 성리학이라는 겁니다. 이게 언제 만들어지냐면 지금 보이는 송나라 때. 정확하게 가면은요. 남송입니다. 12세기 남송. 그러면 송나라 때 자 성리학이 등장을 해서 원나라 때도 이어지고 명나라 때도 이어지고 청나라 때까지 쭉 이어지는데 요 명나라 때 청나라 때 성리학이 자 너무나 교조화됩니다. 그러니까 절대시하죠. 성리학만 고집합니다. 그래서 이 명나라에서는 성리학이라는 것 자체가 과거 시험의 필수 교재입니다. 그 과거 시험의 필수 교재에서 명나라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성리학이라는 거는 이제 과거 시험 합격을 위한 단순 암기 과목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다고 그랬어요? 어떤 현상이? 수능 특강과 같은. 그러니까 영어의 수능 특강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직접 해석하는 게 아니라 뒤에 해설지에 한글로 된 걸 읽는단 말이죠. 그런 편법을 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 이제 학문이 자 결국은 변질되기 시작하죠. 안 되겠다. 그래 명나라 때 자 무슨 학이라는 게 등장한다? 양명학이라는 유학. 자 그럼 양명학에서 다시 또 말씀드릴 거고요. 양명학. 요거는 명나라 때 뭐에 대한 반발?
성리학에 대한 반발. 그러니까 이것도 명나라 때입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청나라 때는 무슨 학이라는 유학이 등장하냐면 고증학이라는 유학이 등장하는데 마찬가지로 뭐에 대한 반발이다? 성리학에 대한 반발입니다. 하나 더 본다면 이 고증학은 청나라 때인데 이 고증학 자체에 대한 반발이 또 공양학입니다. 이것도 그러면 언제나 청나라 때죠. 이게 유학 토탈인데 지금 보고자 한 거는 바로 성리학입니다. 자, 성리학은요. 우주 만물의 원리를 탐구합니다. 그래서 철학적인 유학이죠. 그래서 철학적 요소가 담겨 있는데 우주 만물을 탐구하면서 자연을 탐구했을 때 내린 결론이 뭐냐면 우주 만물은 자,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이렇게 이분법, 즉 음양오행. 그러니까 음양오행의 조화에 의해서 질서가 만들어졌고 발전되었다. 이런 겁니다. 그럼 우주 만물의 자, 음양오행에서 음이 없으면 이상하고 양이 없어도 이상하다. 쉽게 얘기하면 이게 햇님이고 이게 달님이라면 어느 한쪽이 없으면 이건 암울한 세상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두 가지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24시간인데 얘가 23시간이고 얘가 1시간이다. 이것도 우울하죠. 거꾸로 얘가 23시간이고 얘가 1시간이에요. 이것도 우울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12시간, 12시간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자, 질서가 유지되듯이 인간 사는 세상에도 똑같이 이러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임금님이 계시면 뭐가 있어야 되고 신하님이 계셔야 되고 양반이라는 아이들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되고 천한 것들이 있어야 되고 남자가 있으면 누가 있어야 되고 여자가 있어야 되고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주가 있으면 자, 땅을 자, 빌려 쓰는 뭐가 있어야 되고 전호가 있어야 되고 세상에 중심 국가가 있으면 자, 주변에 무슨 국가가 있어야 된다? 오랑캐 국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자, 보세요. 이게 햇님이라고 했고 이걸 달님이라고 한다면 햇님이 달님 역할을 할 수 있나요? 달님이 햇님 역할을 할 수 있나요? 못하죠. 그러니까 자기의 역할이 따로 있는 겁니다. 따로 역할이 있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임금님이란 이름, 신하란 이름, 양반이란 이름, 천민이란 이름, 남자란 이름, 여자란 이름, 지주란 이름, 전호란 이름 각각의 이름마다 이름 명자, 이름마다 맡은 바 뭐가 있다고요? 역할이 있습니다. 분수가 있죠. 자 이게 뭐라고요? 바로 성리학적 명분론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은 임금의 역할이 있고 신하는 신하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남자는 남자의 역할이 있고 여자는 여자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한쪽이 없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어느 한쪽이 없으면 이 세상은 자,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서로가 서로를 필요한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플러스는 자, 오른손이고 마이너스는 왼손인 겁니다. 그럼 플러스 오른손이 해야 될 역할이 있고 마이너스 왼손이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겁니다. 이걸 서로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보이는 이 구조에서 이건 중국이니까 황제죠. 황제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까? 네. 황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인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황제가 정치를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무슨 체제를? 황제 체제를 자, 확립하기 위한 그런 논리로 이용합니다. 그 다음에 신분제도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신분제도 반드시 필요하죠. 그 다음에 남성과 여성들의 차별이 이때부터 심화됩니다. 그 전에도 물론 남성들의 차별이 있었지만 이 성리학으로 인해서 여성들의 차별이 더 심화되죠. 지주제는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자, 그러니까 무슨 전호제는 중국이 망할 때까지 쭉 간다? 지주 전호제는 쭉 가죠. 그 다음에 세상의 중심, 이게 뭐죠? 중화죠. 주변에 오랑캐, 그러면 무슨 사상이? 중화사상. 이 중화사상이라는 게요. 한나라 때 만들어져요. 한나라 때부터인데 중화사상이 더 심화되는 게 바로 송나라 때. 뭐 때문에 그렇다? 여기 있는 성리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용어 확인하시면 되고 성리학에서 말하는 명분론, 각각의 역할이 있다는 거. 자, 됐죠? 자, 그래서 디귿번만 밑줄그십시오. 자, 주희가 만들었다. 기역번의 주희. 그 다음에 디귿번 밑줄그시고 참고로 가시면은 북송 때다, 남송 때다. 남송 때 만들어진 겁니다. 됐죠? 남송 때. 그 다음에 역사책으로 가게 되면은요. 기역번의 자, 책부 원구 개무시하시고요. 니은번 밑줄그십시오. 자치통감. 그 다음에 디귿번, 자, 밑줄 필요 없고요. 산문으로 갑니다. 산문에서는 구양수 밑줄 그십시오. 구양수. 구양순 기억나시나요? 구양수는 당나라 때 글씨를 잘 쓰던 사람이에요. 구양순체. 얘는 산문, 글짓기를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밑줄 근 거는 사마강 밑줄 걷고요. 구양수 밑줄 걷습니다. 왕한석은 알고 있잖아요. 그죠? 왕한석은 아까 신법에 썼던 아까가 아니죠. 지난 시간이죠. 자, 그 다음 밑에 서민문화가 발전되는데 자, 거기에 기역번만 쭉 가볼까요? 사, 잡극, 만담, 고개, 소설. 그 중에 사라는 게 유행하는데 이게 뭐냐면 민간 가곡입니다. 그러니까 랩처럼 막 떠들어도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 뭐 강의를 찍고 있어. 막 이런 식의 자, 랩처럼 떠들어도 되는 게 이 민간 가곡이 사입니다. 그래서 서민문화는 언제부터 발전된다? 송나라 때부터. 왜냐하면 송나라 때 자, 서민 경제가 발달되거든요. 송나라 때 서민 경제가 크게 발전되는데
석탄 사용의 일반화로 인해서 수공업도 발전됐고 이모작과 이기작으로 인해서 농업 생산력도 발전됐고 양쯔가 하류가 최대 곡창지대가 되면서 엄청난 풍요를 누린단 말이죠. 그래서 서민 경제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서민들도 이제 문화의 주체가 됩니다. 서민 문화는 송나라 때부터 발전된다는 거. 밑에 예술은 읽어보시고요. 자, 종교, 선종과 정토종. 요게 계속 유행을 하는데 선종과 정토종은 위진남북조 시대에 사실 만들어져요. 그런데 당나라와 송나라 때까지 쭉 유행을 합니다. 그거. 그 다음에 디귿번에 전진교는 가로 안에 써 있는 것처럼 유교, 불교, 도교 이 세 가지의 종교의 핵심 내용이 짬뽕된 그런 종교인데 송나라 때 만들어져서 유행을 합니다. 자,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고요. 넘어갑니다. 탕후드라 19번 왕왕왕왕왕 별표하십시오. 탕후드라 10번에서요. 거기에 있는 사진 자료에 청명상화도 보이나요? 청명상화도는요. 청명절이라는 절기 행사가 있는데 그 청명절이 뭐냐면 황하강이 여러분들 왜 황하강이에요? 물이 뿌였기 때문에 황토빛. 그래서 황하강인데 황하강이 이 24기의 절기 중에 청명절이란 절기 요때 달과의 어떤 뭐 거리, 인력 차이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물이 그 다른 시기에 비해서 조금 맑아져요. 맑은 시기. 황하강의 물이 조금 맑은 시기. 자, 요게 이제 청명절이라는 절기 행사인데 그 청명절의 절기 행사 때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청명상화도입니다. 됐죠? 그래서 그림 자체도 시험에 나오지만 거기에 있는 이 제목의 청명상화도를 선택지로 이렇게 그대로 물어봅니다.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옆에 맹원로의 동경몽화로 보이나요? 마찬가지로 외우셔야 됩니다. 두 개 시험에 무지하게 잘 나온다. 탕후드라 20번은 쭉 읽어보시고요. 자, 오른쪽 정보광주로 가볼까요? 정보광주에서 요나라 첫 번째 야유라보기 밑줄긋이고요. 니은번에 북면관제, 남면관제 밑줄긋이고요. 나머지는 읽어보십시오. 서하로 갑니다. 서하는 첫 번째 줄에 이원호가 건국했다 밑줄긋이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거기에서 리을 불교를 국교화시켰다. 리을 밑줄긋으십시오. 그 다음에 금나라는 첫 번째 줄 아구타가 만들었다는 거 밑줄긋으시고 이중톡치의 맹암모국제 자 주연제 거기 밑줄긋으십시오. 참고로 갑니다. 지금요 이거는 미리 써놓으시면 나중에 활용할 수 있으니까 발해을 이야기할 때 고구려인들과 말갈족들이 결합한 나라가 고구려인들과 말갈족이 결합한 나라가 발해인데 이 발해는 요거 가십니다. 기억하십시오. 거란의 침입으로 멸망합니다. 926년. 그러면 거란의 침략으로 멸망한 이 발해에 말갈족들이 여진족이란 이름으로 흩어집니다. 그런데 이 여진족이 아구타라는 애에 의해서 통합이 됩니다. 그때 군사적 기반이 됐었던 게 뭐냐면 맹한 모국제입니다. 어떤 나라 만들었냐면 금나라를 만듭니다. 1115년도에. 그런데 이 금나라가 누구한테 망합니까? 몽고의 침략으로 결국은 망하죠. 13세기에. 그럼 몽고의 침략을 받아서 망했을 때 다시 흩어집니다. 다시 흩어져서 여진족이라고도 불려지고 나중에 얘들이 만주족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우린 만주족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지금 보이는 말갈, 여진, 만주 다 같은 계통의 아이들입니다. 이해돼요? 다 같은 계통입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누르와치 이게 나중에 나올 거예요. 누르와치가 여진족을 다시 통합을 해서 후금을 만듭니다. 후금을 건국하는데 요게 1616년. 그럼 앞에 금나라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후금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거고 이 후금이 다시금 어떤 나라로 발전되냐면 청이라고 국호를 바꿀 겁니다. 청이라고. 이 청이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중국 전체를 차지하게 된 거죠. 명나라를 멸망시켰다. 명나라가 멸망한 시점은 1644년도입니다. 이때요. 누르와치가 이 만주족을 통합할 때 군사 기반이 뭐냐면 팔기병입니다. 팔기병. 그러니까 유목 세력들이잖아요. 그래서 지역을 쪼개놓고 8개로 쪼개놓고 깃발 색깔을 달리했었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구분할 거 아구타, 누르와치, 군사적 기반, 맹암모국제 얘들은 팔기병 이렇게 구분하시고 이때 만들어진 게 금나라, 다시 만들어진 게 후금이다. 세기하고 함께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사람 이름에 아구타는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탕후드라 21번에 맹암모국제가 뭔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시고요. 별표는 필요 없습니다. 탕후드라 22번 별표하십시오. 시험 문제에서 이게 거란 문자인가요?
이게 여진 문자인가요? 이게 파스판 문자인가요? 라고 구분하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이 자체를 그대로 줄 겁니다. 그러면 고유한 문자를 썼다 이러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날개 보시게 되면은 북면관제, 남면관제 보이나요? 자, 별표하시고요. 밑에 맹암모음제 보이시나요? 별표하시고요. 이 도표가 그대로 자, 출제가 될 겁니다. 뒷장 넘어가시게 되면 중국 전체를 차지한 원나라, 정보광조, 몽골 대제국의 원나라가 보이는데 징기스칸, 자 거기에 카라코룸 첫 번째 기억번 밑 찍으십시오. 니은번에 천호제, 만호제 밑 찍으십시오. 오코타이에서는 금나라를 정복했다라는 것만 밑 찍으십시오. 그 다음에 킵차크 칸국은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몽케칸 때 훌라구의 원정이 있었죠. 쿠빌라이 칸 여기를 별표하십시오. 기억번 밑줄. 니은번에 국호를 뭐라고요? 원으로 개칭했다라는 거. 자, 2개. 자, 그 다음에 남송을 또 정복했네요. 자, 별표했으면 쭉 내려가셔서 몽고인 제일주의. 그 몽고인 제일주의에서 기억번 밑줄 긋게요. 과거제를 뭐 했죠? 폐지했다? 초기 시행되다가 폐지됨. 유명무실이다? 그런데요. 시행되다가 폐지됐다가 사실은 다시 부활돼요. 그런데 이게 유명무실이라고 썼는데 그러면 시행을 꾸준하게는 하진 않았지만 자 일부 시행이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면 시행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한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원나라도 무슨 제도를 시행했다? 과거 제도를 시행했다라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초반에 뭐 시행되다가 폐지됐다가 다시 부활되었다 이런 거를 자 우리가 공부할 필요 없고 어쨌든 시행을 한 거라는 겁니다. 다만 한족들한테는 응시 기회가 그닥 많지가 않았다는 거. 그 정도 확인하시고요. 자, 리을번 밑 찍으십시오. 리을번. 고유 문자와 공식 문자가 보일 겁니다. 자, 밑에 원나라의 세만 과정에서 자, 교초를 남발했고 쫑쫑쫑 예, 읽어보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가시게 되면은 지주전호제는 의미 없고요. 자, 상업과 경제 발달에서 교초가 메인 화폐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밑 찍으십시오. 목화의 전국적 재배. 시험 문제 무지하게 출제가 잘 되는 그런 선지입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고요. 동서문화에서 기억번 역참제 밑 찍으시고요. 그 다음에 리을번에 카르핀이 밑 찍으십시오. 그 다음 미음번에 생목인 보이나요? 이본 바투타와 마르코폴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을, 미음 묶으셔서 생목인이라 하시면 되죠. 자, 밑에 몽고인 제일주의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밑에 문화로 가게 되면은 서민문화에서 자 구어체 소설, 그 다음에 원곡이 유행했는데 이 원곡이 뭐냐면 원나라 때 유행했던 희곡. 그래서 원곡이라고 하는데요. 작품 이름 2가지 시험에 무지하게 잘 나옵니다. 비파기와 서상기. 다시 가면 중국의 서민문화는 좀 전에 봤었던 송나라 때부터 발전돼요. 그랬을 때 원나라 때도 서민문화가 여전히 발전이 됩니다. 그중에 원곡이라는 게 유행했는데 작품에 비파기와 서상기 꼭 기억하시고 송나라에서는 아까 민간가곡 뭐 있었죠? 사라 불려지는 민간가곡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교에서는 이제 티베트 불교를 자 국교화시켰다. 이게 뭐였었죠? 라마교라고 말씀드렸죠. 나머지는 이제 쭉 읽어보시고요. 과학기술의 수시력. 아까 제가 역법 정리해드렸잖아요. 자, 수시력 밑 찍으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핵심 체크 쪽에 가게 되면 이제 원나라 때 잡극배우 인형이라는 그 사진자료 보이시죠? 예, 요거 형광펜 때리시면 됩니다. 뒷장 넘어가시게 되면 탕후대로 23번 별표하시고요. 23번 안에 동글뱅이 1번과 동글뱅이 2번이 있을 겁니다. 보이죠? 동글뱅이 1번은 마르코폴로에 대한 이야기고요. 동글뱅이 2번은 이본 바투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둘 다 시험에 잘 나오는 사료이기 때문에 별표해 놓으시고 꼭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에 가게 되면 탕후대로 24번에서 자 똑같은 지도가 있는데 그때 몽골 대제국의 원나라와 4개의 칸국들이 보일 겁니다. 그 4개의 칸국 중에 2개만 찾으십시오. 어디요? 킵차크 칸국. 자, 그 다음에 밑에 1칸국 2개만 찾으시면 되고요. 나머지 해석된 거는 자 직접 읽어봐 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원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아까 얘기했듯이 몽고인 제일주의에서 한족들, 즉 강남지방의 한족들을 가장 차별했기 때문에 강남지방에서 원나라에 대한 저항이 자 빠르게 확산되면서 명나라가 건국되었다. 그래서 다시금 한족들의 왕조가 부활이 될 건데 자 이게 명나라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다음 강의에 명나라 이쪽부터 이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